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자기 궁금해진 종목 바로 비츠로테크를 깊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예전부터 시장에서 이름이 완전히 낯선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전력주로 볼 때도 있었고, 특수산업 관련주로 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주항공, 때로는 핵융합, 또 어떤 때는 자회사 가치 부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5일 이 종목이 상한가로 16,250원에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거래량도 크게 붙었고 단순한 소폭 상승이 아니라 시장이 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만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비츠로테크는 대체 뭐 하는 회사냐?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못하면 이 종목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비츠로테크는 지금 시장에서 흔히 생각하는 방식의 단일 사업 회사라기보다 비츠로 그룹의 지주회사 성격이 강한 회사입니다. 회사 공식 소개에서도 비츠로테크를 비츠로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2025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실제 보유 구조를 보면 비츠로셀 34.84%, 비츠로넥스텍 69.02%, 비츠로일렉트릭 100%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 하나만 봐도 비츠로테크 주가는 자기 자신의 단독 실적만으로 움직이기보다 그룹 전체 가치와 자회사 모멘텀, 특히 상장 자회사 가치 재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종목을 볼 때는 비츠로테크 공장 하나가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비츠로테크가 어떤 산업에 어떤 자회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츠로테크의 첫 번째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 자회사 구성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첫째, 비츠로셀입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비츠로셀은 30년 넘게 리튬 1차전지 분야를 해온 회사이고 스스로 대한민국 1위이자 세계 3위의 리튬 1차전지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세계 50여 개국 250여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룹 실적의 안정판 역할을 하는 추기전지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2025년 연결 부문 실적을 보면 전지 부문은 외부 고객 매출 2,430.8억 원, 영업이익 692.7억 원으로 압도적인 이익 창출 부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룹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먹여 살리는 부문이 전지였습니다. 둘째, 비츠로넥스텍입니다. 이 회사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유입니다. 공식 소개를 보면 비츠로넥스텍은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을 개발했고 가속기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STAR과 ITAR 프로젝트를 통해 핵융합 장치 전문 제작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플라즈마 시스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주항공, 가속기, 핵융합, 플라즈마라는 굉장히 강한 테마를 하나의 자회사에 담아놓은 구조입니다. 시장이 비츠로테크를 단순 전력주가 아니라 숨은 우주핵융합 연결주처럼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셋째, 비츠로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는 전력기기와 수배 전반을 담당하는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사업보고서상 전력부문 제품은 저압개폐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등이고 전력기기 산업은 전기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라 장기간 검증과 납품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이런 전력 사업은 화려한 테마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기 인프라 투자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산업용 수배전 장비 수요와 이어지는 기본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2025년 기준으로는 전력 부문이 외부 매출 1,518.7억 원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11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매출은 큰데 수익성은 아직 문제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비츠로테크는 매출 4,322.9억 원, 영업이익 557.2억 원, 당기순이익 42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9%, 영업이익은 8.9%, 당기순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폭발적인 성장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시선은 단순히 매출 몇 퍼센트 성장했냐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문 구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전지 부문 외부 매출이 2,430.4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전력 부문은 1,519억 원 수준, 특수 부문은 365.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익으로 바꿔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지 부문 영업이익은 692.7억 원인데 전력 부문은 117.8억 원 적자, 특수 부문은 73.6억 원 적자입니다.
즉 비츠로테크의 현재 구조는 전지가 벌고 나머지가 아직 먹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는 이유가 본체의 모든 사업이 다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전지에서 벌어주는 이익을 기반으로 우주항공행융화 플라즈마 등 미래 가치가 덧붙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비츠로테크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전지 부문이 실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주항공과 핵융합이라는 꿈이 얹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적자투성이 꿈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벌어주는 사업이 있으면서 미래 성장 옵션을 가진 회사처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전력과 특수 부문이 아직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구조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 부문은 시장이 가장 화려하게 해석하는 우주항공행 융합 플라즈마가 들어있는 영역인데 현재 공시 숫자로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미래와 현재 손익계산서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급등 뒤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왜 시장은 갑자기 이 종목에 다시 열광하느냐? 핵심은 비츠로넥스텍의 존재감입니다. 2026년 1월 비츠로넥스텍은 우주항공통합풍동센터와 약 272.7억 원 규모 통합풍동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사 기준으로는 최근 매출액 대비 89.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약 45.27억 원 규모 차세대 발사체 고압 작동용 연소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1월까지입니다.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비츠로넥스텍이 단순히 우주 관련 테마에 이름만 들어간 회사가 아니라 실제 공급 계약을 따내는 밸류체인 업체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봅니다. 하나는 이야기만 있는 테마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와 실체가 같이 붙은 테마주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자회사 덕분에 두 번째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국내 최초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이라는 공식 회사 설명, KSTARITER 프로젝트 참여 이력, 실제 풍동 장치 공급 계약, 실제 하나에어로 공급 계약, 그리고 상장 자회사라는 점까지 합쳐지면서 이 회사는 우주항공 테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게 엮여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오늘처럼 상한가가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특히 2026년 4월 15일 강세 배경을 보면 시장에서는 항공우주 테마 강세와 누리호 반복 발사 일정,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엮어 해석했습니다. 조선비즈 기사에서도 항공우주 테마 강세 속에서 비츠로테크가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 중 하나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은 완전 뜬금없는 단발성 급등이 아니라 최근 몇 달간 쌓여온 비츠로넥스텍 관련 우주 밸류체인 기대가 한 번에 가격에 반영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시와 당일 시장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츠로테크는 이제 우주 대장주냐?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비츠로테크는 순수 우주 기업이라기보다 우주 가치가 붙은 지주주에 가깝습니다. 즉 이 종목의 주가에는 전지 사업의 안정감, 전력 사업의 전통 제조 밸류, 특수 부문의 우주행융합 플라즈마 옵션, 그리고 상장 자회사들의 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한쪽 테마가 죽어도 다른 한쪽이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순수 테마 대장처럼 끝없이 프리미엄을 받기엔 구조가 복합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꿈만으로 10배 가는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반대로 단순 잡주처럼 끝나는 종목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구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츠로테크는 일반 주주 기준 1주당 60원 현금 배당을 의결했습니다. 회사 사업보고서에도 일반 주주 주당 60원, 최대 주주 등은 주당 5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정기주총 기사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배당 성장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회사가 완전히 무배당무주 주치나 기업으로 흘러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지주회사 할인 논리가 붙는 종목에서는 배당과 거버넌스 신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지배구조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최대 주주 장순상 회장 지분은 41.40%, 특수관계인 포함 59.95%입니다. 지배력은 강한 편입니다.
이 말은 경영권이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고, 동시에 시장에서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 자회사 활용, 자회사 가치 부각 같은 재평가 논리가 붙을 때도 대주주 우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단순 실적뿐 아니라 그룹 재편 방향이 계속 해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그룹은 계속 재편 중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비츠로 밀텍은 단기 중 매각 완료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됐고, 비츠로 EM은 비츠로 ES를 흡수합병한 뒤 비츠로 일렉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조직 재편은 시장 입장에서 군살 빼고 핵심 축으로 정리하는 중인가라는 시선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비츠로셀과 비츠로넥스텍이라는 상장 자회사 두 축을 살리고 전력과 특수 쪽 구조를 다시 정비하는 그림이라면 향후 그룹 가치 평가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상 사실과 그에 대한 시장 해석을 함께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투자자 시선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비츠로테크가 지금 오른 이유는 실적이냐, 테마냐? 정답은 둘 다지만 비중은 다릅니다. 실적 바닥에는 전지 부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만든 직접 동력은 우주항공과 특수기술 기대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2025년 연결 이익은 분명 견조했지만 그 자체가 오늘 하루 만에 주가를 30% 올릴 정도의 깜짝 실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주항공청, 누리호 반복 발사, 하나에어로 계약, 풍동센터 계약, 국내 최초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 같은 키워드는 시장의 상상력을 붙이기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 하단을 가진 테마주라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문장은 공시와 기사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지금부터 더 갈 수 있느냐? 이건 단기와 중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4월 15일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다음 구간에서는 흔들림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다음날 갭상승 후 급락도 자주 나오고 장중 변동성도 커집니다. 특히 비츠로테크는 순수 우주 단일주가 아니라 지주 구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생각보다 무겁게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조건 또 간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이 문장은 시장 일반론과 당일 급등 사실을 결합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비츠로넥스텍 쪽 모멘텀이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동센터 대형 계약이 있고 하나에어로 계약이 있고 우주항공 생태계 안에서 실제 역할이 있고 회사 공식 소개상 핵융합과 플라즈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비츠로셀이라는 돈 버는 축이 여전히 그룹 내에 존재합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급등 후 조정이 와도 뉴스 흐름이 이어지면 다시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지속적 수주와 실적 연결이 확인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종목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츠로테크의 본질은 지금 돈을 버는 전지와 앞으로 평가받고 싶은 우주핵융합 사이의 간극입니다. 전지 부문은 이미 숫자로 증명됩니다. 외부 매출 2,430억 원, 영업이익 692억 원. 이건 실제입니다. 전력 부문은 매출은 크지만 아직 손익이 불안정합니다. 외부 매출 1,518억 원, 영업손실 117억 원. 이건 부담입니다. 특수 부문은 시장의 상상력을 가장 크게 자극하지만 현재 숫자는 아직 적자입니다. 외부 매출 365억 원, 영업손실 73억 원. 즉 기대는 크지만 아직 실적이 그만큼 따라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를 분석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그냥 우주 대장주다라고 단순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적자 사업 있으니 의미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비츠로테크는 이익을 내는 핵심 사업이 존재하고 시장이 미래 프리미엄을 붙이고 싶은 옵션 사업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회사는 시장에 한번 꽂히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하지만 옵션이 숫자로 전환되지 않으면 되돌림도 크게 나옵니다. 즉 갈 종목이냐 아니냐보다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논리로 붙느냐가 더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공시를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왜 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심리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늘 새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회사는 리스크가 큽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된 전통 제조업은 재미가 없습니다. 비츠로테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 제조 기반이 있습니다. 1955년부터 이어온 그룹 역사, 에너지 산업 뿌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전지라는 실적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주항공, 핵융합, 플라즈마, 풍동, 로켓 연소기 같은 강력한 미래 키워드가 붙습니다.
즉 완전히 허공에 뜬 꿈도 아니고 너무 보링한 전통주도 아닌 시장이 좋아할 만한 중간 영역에 서 있습니다. 또 비츠로넥스텍이 이미 상장 자회사라는 점도 큽니다. 비상장 자회사였다면 가치가 실제보다 가장되기 쉽고 반대로 할인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상장 자회사면 시장이 직접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비츠로테크의 NAV, 즉 보유지분 가치와 지주사 할인 논리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는 실적주도 테마주도 아닌 자산가치 재평가형 시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지분 구조와 자회사 상장 여부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계속 좋으려면 앞으로 체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비츠로넥스텍 추가 수주가 나와야 합니다. 풍동센터 계약과 하나에어로 계약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번 재료를 반영하고 나면 다음은 뭐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관련 추가 공급, 추가 테스트 장비, 추가 국책 프로젝트, 추가 민간기업 계약 같은 흐름이 이어져야 프리미엄이 유지됩니다. 둘째, 특수부문 적자 축소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주항공과 행용합이 아무리 멋있어도 계속 적자만 커지면 결국 시장은 냉정해집니다. 지금은 기대 단계라서 적자를 봐줍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가려면 적자폭 축소, 매출 성장, 수주 잔고 확대 같은 숫자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셋째, 전력 부문도 손익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력 인프라는 시대 역행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교체 수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전력 부문이 적자였습니다. 만약 전력 부문까지 흑자 전환 조짐이 보이면 비츠로테크는 전지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라는 약점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 밸류에이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비츠로셀 쪽 이익 체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츠로테크는 결국 전지에서 번 돈이 그룹 안정성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츠로셀이 흔들리면 비츠로테크 전체 스토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츠로셀이 계속 잘 벌어주면 시장은 이 회사는 적어도 버틸 돈은 있는 상태에서 미래 사업을 키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한 추세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4월 15일 상한가가 단순한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우주항공 테마 재점화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이후 비츠로넥스텍 관련 기사나 계약, 정부 정책 모멘텀이 더 붙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비츠로테크를 그냥 전력주로 안 보고 지주 구조 안에 상장 우주자회사와 전지 캐시카우를 같이 가진 회사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눌림이 나와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파동을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최근 계약과 당일 테마 강세를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한가 후 단기 과열 진정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기본값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루에 30%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 매매 세력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 초반 강했다가 흔들리거나 며칠간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따라붙은 사람들을 한번 흔드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비츠로테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가 종목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주사 할인 재부각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회사 재료가 강해도 시장이 어느 순간 결국 본체는 지주회사고 자회사 가치 전부를 100%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라고 보기 시작하면 비츠로테크는 자회사보다 덜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율이 비츠로셀 34.84%, 비츠로넥스텍 69.02%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 가치가 곧바로 본체 가치로 완전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는 언제든 자회사보다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분 구조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실적 확인 후 재평가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분기 보고서에서 특수부문 매출 확대, 적자 축소, 전력부문 정상화, 전지부문 고이익 유지가 동시에 보이면 비츠로테크는 그냥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과 성장 논리가 같이 붙은 종목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이 가장 강합니다. 시장은 결국 오래가는 종목을 고를 때 이야기와 숫자가 같이 붙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비츠로테크는 아직 그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아주 냉정하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첫째, 이미 돈을 버는 전지 부문이 있고, 둘째, 아직 적자지만 시장이 크게 평가하고 싶은 특수 부문이 있고, 셋째, 전통적인 전력 인프라 사업도 가지고 있으며, 넷째, 자회사 비츠로넥스텍을 통해 우주항공과 행용합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완전 허황된 종목도 아니고
숫자만 따지면 재미없는 종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 중 하나인 실적 기반 미래 테마 옵션 자회사 가치 재평가.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모든 조각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력과 특수부문 적자라는 현실이 있고 본체와 자회사 가치 괴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강하지만 흔들릴 때도 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지금 당장 완성형 실적주는 아니지만 시장이 우주항공행 융합전지 전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드문 지주 구조 종목이다. 그리고 2026년 4월 15일 상한가는 그 가능성을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호가 진짜 중기 추세가 되려면 앞으로는 기사보다 공시가 더 중요해집니다.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지, 특수부문 적자가 줄어드는지, 전력 부문이 회복되는지, 전지 부문이 계속 벌어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비츠로테크 심층 분석이었습니다.